오늘의 말씀은 참과학으로 본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창조가 얼마나 또 과학적이냐, 이걸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창조다 그러고 그냥 덥석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이게 정말 창조가 과학적인 것인지 우리도 한번 봐야 됩니다. How old is the earth? 지구가 과연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뭐 물건 만들면 made in China 해가지고 since 1968 뭐 이렇게 딱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구 땅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게 미국에서는 뭐 어디를 가도 전 세계 가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6,000년 되었다고 말합니다. 6,000년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성경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에 살았던 총 수명, 그래서 그 자손들의 수명을 이렇게 다 계산해 봤을 때 예수님까지가 4,000년,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의 2,000년, 그래서 총 6,000년.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약의 4,000년 중에서도 또 1,500년은 전 문명이고, 그래서 2,500년이라고 해서 또 지금 율법까지 온 걸로 따져보면 1,500년밖에 안 돼요. 구약도 1,500년, 그래 신약 2,000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000년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6,000년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의해서 6,000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화론자는 45억 년. 제가 그 차이를 말할 때는 이렇게 원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6,000원과 45억 원, 45억 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6,000원만 꺼주세요. 그러면 제가 꺼드릴 수 있어요. 45억 원 꺼달라고 하면 저는 죽어도 드릴 돈이 없어요. 45억 원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금액으로 봐도. 그러니까 연수로 말하면 그만큼 큰 차이,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6,000년과 45억. 그래서 오늘 지금 세상은 6,000년 Young Earth 싸움이 있어요. Young Earth 대 Old Earth 45억 년. 지금 6,000년 대 45억 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두 사진을 한번 보세요. 1978년도에 찍은 사진과 2012년도에 찍은 사진. 불과 3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달라 보입니다.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구의 모습이 참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이렇게 지구가 점점 쇠퇴하는 게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최근에 와서 공기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존층도 다 파괴돼가지고 이렇게 눈에 식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진화되었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잖아요. 진화는 점점점 좋아지는 게 진화예요. 나빠지면서 진화하는 게 아니라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하는 거예요. 좋아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더 좋아져야 돼. 행성도 좋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고 이따가 보겠지만 우라늄에서 납으로 가는 것도 우라늄은 좋은 거예요. 납보다 더 좋아요. 사용할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지금 납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거였죠. 현실은. 근데 진화론자들은 좋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나빠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유 설마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가 틀린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도 하지 않고 과학자를 맹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예요. 여러분 45억 년입니다. 그러면 공룡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사실. 그냥 다큐멘터리에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원시인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사람이 어떤 사람 제 친구들 중에서 또 원숭이처럼 생긴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 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원숭이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냥 그냥 과학자가 말했으면 거짓말이겠어.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그러니까 믿어버립니다. 과학자가 똑똑하니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는 것은 맞는데 정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더 이득이 된다면 연구비를 받으려면 진화론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해야지 창조에 대한 걸 발표하면 연구비를 못 받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똑똑하다고 정직한 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정치인들 보면 봐요. 정치인들 보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봐도 다 똑똑해요. 근데 거짓말 상당히 많이 하죠. 잘해요. 아주. 그래서 지구가 젊다는 8가지의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의 자기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레미 블럭시햄 교수는 사료, 역사적 자료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 자기장의 궤적을 완성해 1690년 이후 300여 년간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반적으로 10%가량 감소했다. 다큐사이언스. 이 다큐사이언스라는 데는 이거는 모든 진화 과학자들도 다 신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지금 점점 없어진다라는 것은 누구도 다 동의를 합니다. 토마스 G. 반스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구의 자기장의 세기는 1400년 주기로 반으로 감소한다. 1400년이 지나면 자기장이 이렇게 지금 300년까지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감소를 해왔다, 지금까지.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우리가 과거를 알려면. 증가를 하면, 우리가 지금 1400년 전에는 지금보다 2배 더 강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진짜 과학 시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굉장히, 그래서 정용군만 제일 눈이 커요, 지금. 그래서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되게 왜 이렇게 제가 무슨 과학을 좋아하냐, 아닙니다. 저 별로예요. 이과지만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다 제가 설명하려면 저는 이해를 해야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 엄청 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무슨 자기장을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무슨 자기장을 공부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렇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2만 년 이상 전이라면 지금보다 14배나 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열이 나오는데요. 자기장이 강하면 그 열이 너무 강해서 지구를 녹일 만한 열이랍니다. 그러니까 2만 년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45억 년은 고작하고 2만 년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꾸로 약해진 걸 봤을 때 강해졌다면. 그런데 진화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역전이 있다. 자기 역전이 있다. 지금은 이렇게 감소하지만 언젠간 또 이렇게 증가한다. 이걸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내봐. 지금 300년 지난 데이터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어. 계속 감소만 하고 있어. 그거에 대한 증거를 대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냐? 자기 역전은 아직도 과학계의 숙제로 남아있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인정하면 진화보다 창조가 더 과학적이게 되니까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로 남겨놔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말 참 잘 써요,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숙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숙제 남아있다고만 말을 하고 정가를 시켜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왜 자기장이 왜 필요합니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태양이 있죠? 저기 보면 그 거미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자기장이에요. 거미 다리처럼 생긴 게. 그 다음에 저 중간에 가운데 있는 저게 지구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태양풍을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땅 위의 생명체는 강한 에너지에 직접 노출되어 결국 지구는 금성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자기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 태양의 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태양풍을. 대단한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이게 없으면 금성처럼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장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지구만 이렇게 자기장이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물이 있어서 이렇게 태양이 또 이렇게 적절한 온도라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 지구만 그럴까요? 두 번째는 우주 먼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한스 피터슨 박사는 지구로 유입되는 우주 먼지의 양을 측정한 결과 지구에 1년에 약 1,400만 톤의 우주 먼지를 받아들이는데 있다고 사실을 알아냈다. 그걸 45억 년 계산하면 지구 표면에는 약 55m 이상의 먼지가 있어야 된다. 먼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도 먼지가 없대요. 거의 먼지가 없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를 보아도라도 알 수가 있는데 우주 먼지층의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착륙선의 다리를 넓고 길게 제작했다. 저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넓고 길죠?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달에 가면 먼지가 많이 과학자들은 먼지가 많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풍덩 빠진다 이거예요.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달은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쌓이면 그대로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지 속에 빠지면 죽으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을 대는 순간 그렇게 외쳤습니다. It's solid. 표면이 단단해. 라고 외쳤어요. 달 표면의 먼지는 2cm에 불과했답니다. 아니면 55m여야 되는데 2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먼지가. 아시겠지만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달은 저 발자국이 지금도 그대로 저렇게 남아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2cm밖에 없대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진화는 이렇게 지금 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다 틀려요. 지금 맞아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45억을 이렇게 딱 말해놓고 45억 년이라는 큰 거짓말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짜맞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어떻게 그런 친구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친구 중에서 큰 거짓말하고 그거 또 거짓말 안 들키려고 계속 거짓말하는 친구들 있다고 말하면 또 안 되겠죠? 또 그런 그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보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짓말 많이 하는 그 주인공 맨날 거짓말하고 그것도 안 들키려 또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좀 약간 진화론자들이 좀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 거짓말을 드러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엄청난 규모로 함몰된 산림의 퇴적암층으로 발견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로 매우 높은 압력에서 누출되거나 스며나가지 않게 주변에 있는 지하 바위들에 의해 잘 밀봉된 상태로 저장된다. 하지만 압력은 1만 년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지질학자는 말한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수백만 년이 걸려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나 최근 실험을 통해 식물성 물질의 적당한 온도와 압력을 몇 시간 가한 결과 양질의 석유가 얻어졌다가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석유가 이렇게 보시면 석유가 있어요. 석유는 낙엽, 초본류, 분뇨, 동물의 사체 등이 분해되고 나면 부식토가 되고 부식토 중 일부가 지하로 스며들어 고온고압의 화학 변화를 받아 형성이 된다. 천연가스는 고온고압 과정에서 무게가 가벼운 것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교과서 읽는 그런 느낌 드시죠? 저도 이거 보면서 하면서 이거 좀 교과서 같다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화 과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식물들이 죽으면 토탄, 갈탄, 무청탄, 무연청탄, 즉 석탄으로 된다. 식물이 100kg일 때 석탄은 고작 4.2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이 잘 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00kg짜리가 4.2kg로 압축됐으니까 얼마나 그게 잘 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나무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죠. 지금 석탄의 양을 만약에 거꾸로 계산하면 옛날에 과거에 큰 나무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로 계산했으면 이게 안 나오는 게 계산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연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 7만 년 됐다. 아니다. 이게 10억 됐다.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지금 45억 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 문명 때는 공룡 컸죠. 사람 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무는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나무도 컸다는 거예요. 예. 나무도 컸다는 거예요. 나무도 굉장히 컸어요. 그때는. 근데 그 전 문명, 대홍수가 있기 전에 문명이 그 다 대홍수로 인해서 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물에 딱 이렇게 있다가 막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딱 그걸 놔둬 보세요. 그러면 층이 생깁니다. 다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많은 그런 나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지구 자전. 지질학자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서서히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 하루가 24시간보다 더 걸린다. 위성이 그러면 이게 자전이 이렇게 늘어나면 뭐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성에 의한 비행기 위치 파악이 불가하고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몰려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유럽 같은 데는 다 물에 잠긴답니다. 그리고 지구 각 층의 마찰로 땅이 갈라져서 화산이 폭발하고 공기의 3분의 1이 극지방으로 나눠져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자기장, 붕괴로 이게 자기장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 자전에 의해서 나오는구나. 그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전을 안 하면 자기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붕괴해서 태양풍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생명체는 멸종한다. 이런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전에 의해서 자기장이 나오고 자기장이 없어지면 모든 게 이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게 누가 말했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거? 네. 형제님은 안 보시는데 정영근은 보네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이거 보면 참 그래픽도 아주 멋있고 아주 좀 딱 봐더라도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이 딱 타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딱 보면 2012년 지구의 자전이 멈추다 이런 걸로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다 죽는다. 그래서 아주 무서워요. 그걸 딱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무섭게 하면 이제는 나중에는 그런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려면 뭐라고 말해요? 섬세한 자연의 조화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위로를 해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참 재밌어요. 자연이 섬세하답니다. 그 조화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조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폭발을 시켜보세요. 거기에서 뭐가 조화가 있겠냐 이거죠. 조화가 여러분 폭발해서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을 한번 폭발시켜보세요. 요즘 배터리 때문에 폭발 사건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딱 폭파했는데 요번에 저기 갤럭시 딱 S5인가 최고 나온 게 폭발을 했어요. 근데 S6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다 폭발하고 싶어 할 거예요. 신형이 나왔어요. 재미없나 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죠? 폭발하면 나쁘지. 폭발해서 좋은 거 나오는 게 딱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뻥튀기, 팝콘. 그거는 제가 좀, 폭발해서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제일 무서웠던 때가, 폭탄 던질 때. 그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폭탄을 딱 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천둥 소리가 나더라고요. 땅이 흔들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게 안 나와요, 거기에서. 폭탄이 터지면 거기에서 탱크도 한번 좀 나왔으면, 전투기도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와보니까 섬세한 자연이고, 조화가 있고, 또 살아있답니다, 그게. 왜 살아있다고 말할까요? 왜 자연보로 살아있다? 여러분, 지구가 살아있다고,
지구가 살아있다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 살아있다고 우리처럼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덩어리가? 그런 느낌이 좀 드세요? 땅덩어리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녕? 뭐 이렇게 하는 그 만화에서 나올 만하죠? 지구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럼 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걸 만든 사람이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섬세하게 만들어 놨기, 아니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만든 분이 정밀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숨을 어디다가 집어넣냐? 만드신 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게 생명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시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을 봐라.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자연을 봐라. 이게 살아있고 이게 놀랍지 않냐? 이게 어떻게 달과 지구가 이렇게 다 붙어 다니면서 이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냐? 야, 대단하지 않냐? 이 지금 피조물을 다 경배하고 있어요. 예? 태양을 경배하고, 예? 달을 경배하고. 이게 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게 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때문에 나오는 거더라. 윤초라고 있어요, 윤초. 들어보셨어요, 윤초? 윤초는 표준시와 실제 시각의 오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매년 정해지는 시각에서 가감해서 되는 1초다. 1972년 처음 시작돼서 2015년 7월 1일까지 27차례 시작됐다. 그러면 윤초는 뭐냐? 이렇게 자꾸 자전이 느려지니까 더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몇 년마다 1초씩 더해요. 그래서 윤초라고 하는데 하루 길이가 43년마다 27초가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윤초 시작하는 걸. 그러니까 43년을 27초 늘어나는 걸 계산했을 때 6,000년 전에 하루는 지금보다 1시간 정도 짧았다. 그래서 하루가 23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좀 어떻게 좀 그럴듯하죠? 뭐 그럴 수 있잖아. 23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점차적으로 느려져서 지금 24시가 되었다. 뭐 해도 뭐 그렇게 문제 없잖아요. 하루가 짧으면 좋죠 뭐. 공부 좀 덜 하고, 그죠?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45억 년을 단위 계산을 하면 하루가 지금보다 32,703일 짧았다. 90년 짧았다. 말이 되냐고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계산조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다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진화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얘네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여기서 윤초 이거 가감이야. 여기서 해서 음윤초가 있어. 음윤초가 뭐냐? 이게 느려지기도 하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빨라져. 그러면 1초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돼. 근데 지금 27차례 시작했는데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다 더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윤초는 이론일 뿐이지 실제 사례는 전혀 없다. 이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을 하고 그것에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또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사례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냥 거짓말일 뿐이에요. 그들. 행성을 봐도 되는데 행성은 태양을 돌고 있는 작은 저밀도 얼음 초행성, 얼음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에는 한계가 있다. 해성들이 태양 근처로 가까이 갈 때 그들은 얼음 물질을 일부를 증발되어서 꼬리를 형성한다. 여러분 별똥별 이렇게 뭐 TV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선을 긋고 내려오잖아요. 이 별똥별이 이 소행성에서 일부 떨어진 부분이 이제 별똥별이라고 운석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꼬리 부분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녹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음 덩어리라. 그래서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니까 태양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 매년마다 가면 갈수록 돌수록 가까이 갈 때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적어져서 언젠간 그게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성은 1만 년이면 1만 년만 지나도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기회사를 봐서. 근데 태양계에서는 지금 45억 년이라면 지금 행성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성 다 뭐 1만 년만 돼도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태양계는 풍부한 해성이 존재한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년도 아직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는 해성들이 지금도 계속 생성된다고 믿는다. 믿음입니다.
어디에도 증거, 해성 새로 나온 거 없어요. 새로 발견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성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믿고 있습니다. 대기권의 헬륨이에요. 45억 년 과학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왜 45억 년 됐어요? 그러면 항상 그래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좀 용어로 써요. 이 사람들이. 그거 우라리움, 방사성, 동위 원소 측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딱 들으면 뭐 같아요? 그야 과학적으로 있는 거가 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거 따진 사람 있어요? 이거 공부할 때 누가 따져요? 이거? 선생님 이거는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믿어버려요. 근데 이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최소 3개는 다 이게 충족시켜야 돼요. 초기 암석이 100% 우라늄으로 돼야 된다. 우라늄이 몇 프로 암석에 포함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초기에. 여러분 저기 그러니까 탄산음료 드세요? 탄산음료? 드시죠? 콜라에 탄산이 몇 프로 함량됐는지 아세요? 0.7% 함량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몇 프로의 최초부터 몇 프로 함량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일주일 지난 콜라를 마시고 이거 0.1%밖에 안 남았네. 굉장히 김이 빠졌어. 이거 맛이 없어. 이거 한 40년 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시작부터 0.7%니까 이렇게 100%라고 말할 수가 없다. 확인할 길이 없다. 두 번째, 붕괴 속도가 일정해야 된다. 근데 미국 오크리지 연구소에서는 일정치 않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세 번째, 우라늄 붕괴로 발생한 헬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헬륨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고 말해요. 없으니까. 근데 물리학자는 헬륨은 대기권 밖으로 나갈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충족시키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만약에 헬륨이 45억 년 동안 붕괴돼서 이렇게 우라늄이 붕괴되면 헬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헬륨이 나왔으면 지금보다 100배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충족을 못해요. 그 어느 것도 충족을 못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말하면 그 이미 증명된 것처럼 이렇게 우라늄, 방사성, 동위 원소 측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45억 년 그거 된 거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바보 취급을 우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억 년을 그러면 그게 유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위의 유래를 보시면 45억 년의 유래가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한 잣대가 없어서 항상 불편했던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1791년 프랑스 전국의 대학자들이 모여 지구의 북극에서 남극까지 거리, 즉 자우선의 2000만 분의 1을 1m로 삼자라고 약속을 했다. 1m 우리 아시죠? 제가 1m 그러면 여러분이 1m 생각하는 똑같아요. 그 1m예요. 이게 자우선 그러니까 2000만 분의 1이구나. 그럼 이건 약속이에요. 그죠? 미국 가가지고 여러분 1m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러면 몇 야드 얘기하는 건데 야드는 90cm예요. 몇 야드 얘기하는데 그러고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라.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니까 지구도 그런 거예요. 45억 년 우리 45억 년을 우리 약속을 하자. 지구의 시작이 45억 년을 약속을 하고 만약에 이게 한 30억 년 전에 나온 뭐가 있어. 근데 화석이 거기하고 동일해. 그러면 이거 35억 년 거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누가 화석이 나왔어요. 이거 20억 년 전에 화석입니다. 그러면 그게 20억 년 전 거에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억 년이라고 20억 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일 뿐이에요. 자기네들끼리의 약속. 이게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지. 그들의 약속이지. 이걸 어떻게 과학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런 거는. 대양의 침전물과 노키 산맥을 보면 또 이게 말이 안 된답니다. 지질학계에서 보고에 의하면 매년마다 약 275억 톤의 가량의 침전물이 강과 바다에 옮겨져서 쌓인다.
만일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면 지금쯤 바다 밑에 침전물은 가장 높은 산보다 높아야 하며 모든 산들과 계곡을 메우어 버렸어야 된다. 그러나 대양의 바닥에 쌓인 침전물의 높이를 측정해보면 지구의 나이가 1만 년 미만이라는 결론이 얻게 된다.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질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로키 산맥은 높이가 매년마다 1피트 30cm예요. 1피트가량 낮아진다. 만약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면 현재 로키 산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 이게 다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45억 년을 계산하면 다 안 맞아요. 연력학 제2법칙. 머리 아픕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까봐 겁나요. 그죠? 네, 저는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연력학 제2법칙,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를 좀 줘야 됩니다. 여기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게. 정의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 무질서도예요.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면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달의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가역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잖아. 똑똑해서 똑똑한 그 두뇌를 가지고 어렵게 말 쓰는데 아주 그걸 쓰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걸? 내 정의를 보면? 정형군만 하면 이해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는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제1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의 에너지와 지금 현재의 에너지는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해야 돼요. 그때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많았겠죠. 지금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편하게 설명하면 쓰레기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재활용하면 이렇게 100% 만약에 뭘 썼을 때 만약에 100% 재활용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원이 다 보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다 재활용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면 더 쓰레기가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이 다 안 좋게 파멸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리고 에너지 감소하는 경향으로 태화되어 나가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는 뭐냐면 세상이 나빠진다. 태화된다. 이 뜻이에요. 편하게 보시면. 이해되세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잘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거 보고 또 보고 그래. 결국 이해하고 이거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론 창시자 다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은 생물계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진화됐다.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잖아요. 원숭이는 컴퓨터 못 치잖아요. 근데 진화돼서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컴퓨터도 만들고 컴퓨터도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연을 봐보면, 세상을 봐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 안 좋아져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도 집을 사도 나중 되면 몇십 년 지나면 다 안 좋아지잖아요. 폐차해야 되고 집도 막 망가지고 그러니까 다 안 좋아지고 그거는 지금 실제로 갔으면 이 우주는 다윈의 진화론의 정반대로 태화된다. 새로운 발전된 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많이 죽어요? 암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진화됐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암이 없는 인간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진화돼서 암이 없는 그런 인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안 나와요. 인간이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좀 날개도 달려서 좀 날아다니는 그런 인간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없어요. 진화가 안 되고 오히려 태화돼요.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 수백 종의 생물들이 멸종되어 왔고 지금은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있다. TV 보세요. 멸종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한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들의 상상 속에서만 나오지 멸종하지 오히려 나쁘게 나오지 새로 나오는 건 없다. 그리고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광물도 우라늄에서 라디움으로 태화되고 라디움에서 랍으로 태화된대요. 더 안 좋은 에너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다. 만일 진화론자에 주장하는 것처럼 물질이 45억 년 전에 존재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쯤 모든 것이 태화돼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제가 창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진화론이라는 것 때문에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무신론자들한테 제가 그래 물어봐요. 여러분 당신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되면 그건 그냥 얼마나 과학에서 그 얼마나 부분 차지합니까? 진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TV만 켜도 수백만 년 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항상 다큐멘터리를 보면 수백만 년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몰라요. 이제 이거 만약에 근데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돈에 관련된 거다. 미디어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유대인이 눈을 딱 뜨잖아요.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우리가 올라가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 교회들은 다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지배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만약에 이거를 창조로만 딱 바꾸죠? 그러면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정말로 이 진화에서 창조만 이것만 바꾸면 많은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큰 이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를 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 중요한 게 왜 진화론이 틀렸다면 창조론이 맞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면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 심판에 유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은 그걸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결론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